주술회전 232화의 타이틀은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 10. 지난주는 한국의 추석 휴가와 비슷한 오본 야스미가 있어서 출판 업계가 쉬었기 때문에 주술회전도 휴재였는데요. 휴재 후 돌아온 232화를 본 감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왔습니다. 흑섬. 지난화에서는 술식 순전 아오와 채술 강화로 스쿠나를 농락하는 고조와 영역 전연으로 고조에게 타격을 가하며 틈을 봐서 마허라의 적응을 행하는 스쿠나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허라가 고조의 불가침에 적응하기까지 필요한 법진의 회전수는 총 4회, 남은 회전수 3회,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게스트로 참석한 점프 편집자 아이상이 원피스라면 원카운트에 한 달은 걸리겠지만 주술회전은 3카운트에 1하면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번 화가 시작하자마자 법진이 회전하며 앞으로 2회면 적응이 끝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조는 술식 순전 아오로 스쿠나를 몰아붙이는데요. 아오의 끌어당기는 힘으로 행동을 제한, 아오의 반응을 이용한 직접 공격, 아오의 끌어당기는 힘으로 강화한 타격, 아오를 이용한 고속 이동 등 아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응용력의 끝을 보여줍니다. 범용성이 매우 높은 아오와 고화력의 아카, 두 개의 기술이 가진 각각의 영역과 각각의 강함을 이번 화에서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 오로지 주력 강화와 피지컬로 버티는 스쿠나. 이번 마허라의 적응 과정을 보며 스쿠나가 진짜 강하긴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술회전 모든 캐릭터에게 마허라를 그냥 나눠줘도 고조의 수식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것은 스쿠나 한 명뿐이죠. 무아한을 사용하는 고조를 상대로 주력 강화와 피지컬만으로 버틸 수 있는 술사는 없으므로 마허라의 법진을 자신에게 부여해 적응시키는 행위 자체가 스쿠나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무량공처에 적응하는 과정은 그 고조조차 예상하지 못했고 이런 발상이 있다고 해도 스쿠나가 아니면 실행에 옮길 수도 성공시킬 수도 없었겠죠. 고조의 술식 발동 속도에 반응하는 피지컬, 술식으로 강화된 타격을 가드하는 단단함, 수시로 반전 술식을 사용하는데도 고갈되지 않는 주력량, 공중전을 가능하게 하는 월보, 신들린 레벨의 전형과 술식 간 전환 속도 등 퍼포먼스에서는 고조를 따라갈 수 없지만 스쿠나가 평범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전투 중 또다시 법진이 회전하며 이제 남은 것은 1회전. 여기서 이타도리는 어떤 의문을 가지는데요. 적응에 필요한 것은 시간인가 경험치인가. 시간은 한 번 받은 공격을 시간을 들여 해석해서 적응하는 것. 경험치는 몇 번 같은 공격을 받으면 적응하는 것. 그 대답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카시모의 대사를 보면 무한 주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치 둘 다 필요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일발일순 적응을 끝낸 스쿠나의 참격과 비교하면 고조의 술식이 얼마나 규격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적응의 속도가 아니라 적응의 성능, 무엇에 적응하고 무엇에 적응하지 않았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이쪽이므로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화부터 고조는 적응을 피해 술식 순전 아오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아오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스쿠나에게 각인시킨 타이밍에 고조는 기습적으로 술식 반전 아카를 발동. 그러나 전투 경험치가 풍부한 스쿠나는 매의 눈으로 이것을 간파해 순식간에 술식을 전연으로 전환하며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억누릅니다. 여기서 영역 전연에 대해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영역의 필중 효과 중화 가능, 술식 중화 가능, 생득 술식과 병용 불가능, 영역 전개와 병용 가능. 스쿠나는 전연으로 아카를 어느 정도 중화했지만 출력이 높은 나머지 전부 중화하지 못하고 약간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아카의 화력은 역시 무시무시한데요. 전연으로 중화해도 이 정도의 데미지. 애초에 스쿠나가 전연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주력왕의 주력 가드로도 직격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그 시점의 아카의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받긴 했지만 고조가 상정한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불발이라고 생각하게 한 아카는 건물 안을 돌아 스쿠나의 등 뒤에서 직격. 고조는 아카의 튕겨내는 힘을 단순히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을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하며 고도의 기술인 아카마저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허식 무라사키도 응용 기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곳은 이곳 도쿄 도청사인데요. 이 건물의 구조를 이용한 전투 방식은 주술회전답다고 할까요? 개개선생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센다이 콜로니에서 오코츠가 그라니테 블레스트의 궤도를 틀어 이시고오리의 머리 위에서 떨어뜨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카를 직격으로 먹은 스쿠나가 고조 쪽으로 튕겨 나오자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흑섬, 고정 관전팀 일동을 경악시킨 흑섬, 관전팀의 진짜냐라는 반응이 재밌었는데요. 그들이 놀란 것은 이 이상 없을 정도의 완벽한 타이밍과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조가 흑섬 경험자인 것은 이미 언급되었지만 사용하는 것은 처음. 흑섬의 핵심은 주력 조작과 체술로 흑섬을 노리고 발동하는 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자 레벨에 간섭하는 치밀한 주력 조작이 가능한 고조라면 흑섬을 노리고 발동하는 술사라는 설정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스쿠나의 의식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 먼저 흑섬의 위력은 평균적으로 통상의 2.5배승이므로 그보다 위력이 더 높은 사람도 더 낮은 사람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듭 제곱이므로 출력이 높아지면 위력은 급상승하죠. 평균보다 높은 지수, 다른 술사보다 높은 주력 출력, 고조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므로 기본적인 흑섬의 위력만 해도 작중 톱 클래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흑섬은 아카의 충격, 플러스 아오를 이용한 끌어당기는 펀치, 플러스 흑섬, 위력 상승에 상승을 더한 흑섬이므로 지금까지 등장한 흑섬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스쿠나도 여기에는 버티지 못하고 기절해버립니다. 스쿠나가 의식을 잃어 법진이 떨어지고 승부가 났다고 생각한 순간 떨어진 법진이 회전, 이것으로 법진은 4회전을 끝내고 고조의 불가침에 적응한 마허라가 발밑의 그림자에서 현현, 무아한 배리어를 돌파한 마허라의 참격이 고조의 가슴을 가르며 232화는 종료됩니다. 야소아치 다리에서 후시구로가 특급 주령에게 맞아 의식을 잃었을 때 술식이 풀렸으므로 지금까지 10종 영법술은 술사가 기절 또는 전투 불능이 되면 술식이 풀리고 식신이 사라진다고 여겨져 왔습니다만 이번 화에서 스쿠나는 기절한 듯 보이는데 마허라가 현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 스쿠나가 받은 데미지가 완전히 전투 불능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아슬아슬하게 자력으로 마허라를 소환할 수 있는 범위였다. 2. 마허라는 술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현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마허라의 자동 현현이 가능하도록 어떠한 속박을 맺었다. 4. 스쿠나의 10종 영법술은 후시구로와 레벨이 다르고 야소아치 다리에서는 후시구로가 약해서 쉽게 술식이 풀린 것뿐이다 등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작에서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현재 마허라가 적응한 것으로 확정된 기술은 무량공처, 무아한 배리어, 술식 순전 아오. 이번 화에서 적응을 완료한 마허라의 적응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가능성은 4가지. 술식 순전만, 술식 순전과 술식 반전, 허식 무라사키, 무아한 주술 그 자체. 먼저 1번의 경우라면 아직 고화력 기술이 남아있어서 마허라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번, 술식 반전의 바탕에는 순전이 있기 때문에 순전에 적응할 경우 반전도 동시에 적응한다는 예상인데요. 이 예상이 틀려서 아직 아카에 적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카 적응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스쿠나가 맞은 첫 번째 아카는 전연으로 중화에 적응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두 번째 진심 아카는 적응 중에 맞았고 그 후 법진이 회전했으므로 아카에 대한 적응은 이미 1회가 끝났습니다. 무아한 배리어와 아오의 적응에는 4회전이 필요했으므로 기술 하나당 2회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회전이면 아카에도 적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허식 무라사키 역시 순전을 이용하므로 순전에 적응하면 무라사키도 동시에 적응한다는 추측인데요. 단지 무한으로 생성된 가상의 질량은 무한과는 다르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라사키와 같은 복각 기술이 마허라 공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4. 무아한 주술 그 자체. 요로즈 전에서 마허라는 구축 술식으로 구축한 진구가 아니라 그 구성 물질인 액체 금속에 적응하는 것으로 진구를 파괴했습니다. 무아한 주술은 본래 도처에 존재하는 무한을 현실로 가져온 것. 무아한 주술은 무한의 힘으로 만드는 절대 불가침의 공간. 무한을 현출하여 접촉을 가로막는 배리어. 즉 무아한 주술은 무한히 구성 물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허라가 고조의 불가침에 적응했다는 것은 무한에 적응한 것, 순전도 반전도 무한을 이용해 발동하는 기술이므로 마허라가 무한에 적응할 경우 고조가 현재 가진 기술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고조가 목이 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위험한 것처럼 보였다가 다음화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로 회복해서 그런지 고조가 마허라의 참격을 받았지만 딱히 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검, 목숨을 침범한다는 마지막 설명이 좀 불온하긴 하지만 마허라 공략을 위해 작가가 어떤 것을 준비해 두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